박보미 TV. 박보미 TV. 오늘의 주제는 진짜 중요해요. 왜요?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오늘의 컨텐츠는 준비된 자리 없이 라이브로 대본 없이 진행되는 설명 강의 영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걸 찍기 위해서 급히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리를 해서 알려야겠다. 왜냐? 좋은 내용이라서. 자, 오늘의 주제는 푸른 씨앗이라는 겁니다. 푸른 씨앗 들어봤나요? 아니요. 들어봤어요? 네. 아까 들은 거 말고. 그러면 연상되는 게 있나요? 뭐일 것 같다? 씨앗을 심는다. 맞아요. 자, 뭔가 공적인 느낌이 들죠? 우리가 비슷한 거, 그런 거 들어봤죠? 노란 우산, 초록 우산, 파란 우산, 그 다음에 푸른 씨앗입니다. 자, 초록 우산은 어린이재단,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거. 노란 우산은 사장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푸른 씨앗은 뭐겠어요? 적금. 자, 그러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게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거예요. 왜냐? 회사가 좀 영세할 때는 대표들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영상도 만든 적이 있어요. 회사 경영을 하면서 틈틈이 돈 부어가지고 노란우산 공제라는 곳에다가 돈을 이렇게 모아두면 그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타거나 아니면 회사가 갑자기 중간에 망가져도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백이 있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한 거. 다 돼요? 중소기업 근로자면? 조건이 있겠지. 근데 중소기업의 조건이라는 게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30명, 임직원 30명. 이하? 네. 그러니까 최대 30명. 30명이면 우리는 택도 없고 웬만한 회사도 30명이 안 되는 중소기업 진짜 많아요. 자, 그런 회사는 사실 막 매출 내는 거 보면 작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자로서 다니기는 회사가 너무 작죠. 그런 회사를 다니면 노후가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을 그렇게 안 하거나 못 하니까 근로자들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 뿅 만들어져 가지고 소외된 금융약자들을 싹 커버를 해주는 게 푸른 씨앗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좋아요. 좋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중소기업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주변에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 가족들 많죠? 만약에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제? 너희 회사 푸른 씨앗 하니? 안 한다 그러면 야, 이 영상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고 빨리 도입해. 그렇게 쉬워요? 네, 쉽습니다. 정말 간소화돼 있어요. 우리가 계좌 하나 트는 것만큼 쉬워요. 근데 봐봐요. 사장님이 도입을 해야 회사의 제도가 도입이 되죠. 근데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로자가 사장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 저거 좋네. 그럼 내일 출근해가지고 사장님, 할 말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씨앗 왜 안 해주나요?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귀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진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부터 이 제도가 안착되면 지금 딱 봐도 좋잖아요? 더 안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도 인센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제가 기다려봐요. 이거 보여줄게요. 기다려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짠! 저한테 오픈이 날라왔어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푸른 씨앗 가입 안내. 저는 이걸 처음에 봐가지고 나도 되나? 모든 중소기업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조건이 된다면. 그래서 봤는데 돼요. 게다가 올해부터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요. 오. 이거 받자마자 푸른 씨앗 이거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만큼 주고 어떤 내용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고 이게 또 뭐지? 이러면서 그냥 버리셨겠죠? 그거를 우리가 일깨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푸른 씨앗은 쉽죠. 이거 항상 축약해놓으면 쉬워요. ISA 하면 쉽잖아요. ISA가 뭐예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자, IRP 뭐예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 맞아요. 리타이어먼트 펜션. ERS 뭐예요? ELS요?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위험한 거 몰라요. 항상 우리는 요약해 놓은 것도 외워야 되지만 풀어놓은 것도 외워야 많은 개념을 알 수 있잖아요. 자, 푸른 씨앗이라는 거는 결국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자. 그 씨앗을 심자. 그 색깔 뭘로 할 건데 푸른 씨앗. 자, 이겁니다. 지원은 맞는 맞을 겁니다. 어차피 푸른 씨앗이 뭘 의미하나요? 이런 거는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이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자, 이게 푸른 씨앗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푸른 씨앗 좀 해볼까? 그게 뭐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중소기업
네, 그것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자,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은 30명. 퇴직연금.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퇴직연금이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30 미만인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 이거 안 하니까 이것 좀 해라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 기금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금이라는 건 뭐예요? 큰 돈. 큰 돈. 중소기업은 돈이 안 크잖아요. 돈이 안 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아무도 안 챙긴다니까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부자 한 명이랑 소액 투자자 1000명 중에 금융기관이 똑같은 돈이라면 부자 한 명을 챙기다 보면 항상 공백이 생기듯이 문제는 결국 이것도 돈이잖아요.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이 그걸 맡아가지고 운용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말이 30인이지 4명? 3명?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퇴직금 다 합하면 한 2억 5천 되는데 그 누가 해주겠어요? 일이 많은데. 그래서 택한 게 뭐냐? 나라에서 딱 제도 만들어가지고 야 뭉쳐버려. 기금으로. 작은 것도 크게 모으면 커질 거 아니에요. 작은 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돈인 것처럼 크게 만든 다음에 이걸 운용해버리자. 이걸 자산배분 해버리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노후가 더 밝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좋은 거네요. 좋다. 왜요? 와 좋다. 깻님 얘기예요.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좋은 제도네. 이게 아니라 지금 깻님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 깻님에게 필요한 제도인 이유는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기금처럼 운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은 알겠죠? 30명 안 되면 중소기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 퇴직연금이라는 거는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뤄봤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심지어 정말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자산관리를 이제 해야겠다. 나 좀 도와줘요. 제가 항상 1순위를 묻는 게 뭐죠? 연금? 그렇죠. 연금 중에서도 퇴직연금 묻거든요. 항상 1순위로 누군가가 와도 회사 다니면 퇴직연금 어떻게 돼요? DC예요, DB예요? 퇴직금 제도예요? 그게 제일 출발이에요. 왜냐면 한 명의 개인에게 제일 큰 돈이 뭐예요? 우리가 평생 모아도 퇴직금이 더 커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 큰 퇴직금을 전혀 관리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어서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퇴직연금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퇴직연금 말고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 퇴직금.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퇴직급여라고 부릅니다. 퇴직급여 제도. 이거는 엄청 오래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라는 걸 받아요. 저거 대략 얼마를 받죠? 한 달치. 한 달치. 얼만큼 다니면? 1년. 1년 다니면 한 달치예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준입니다. 그거는 퇴직금이죠. 요거는 엄청 간단해요. 1년을 다니면 쌓이는 게 한 달 월급입니다. 한 달 급여죠.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과거에는요, 퇴직연금 제도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2004년입니다. 20년밖에 안 되네. 퇴직금은요? 퇴직금? 이거는 1961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의 1961년에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회사에다가 시킨 거죠. 야, 회사에다가 이 사람이 1년 다닐 때마다 그 한 달치 월급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은퇴할 때 한꺼번에 줘. 그럼 이 사람이 뭘 하죠, 주로? 장사? 그쵸. 주로 그래서 뭘 하죠? 치킨. 그쵸. 그 돈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재테크를 하진 않고 보통 열심히 그냥 회사를 위해서 오래 일만 하고 다니니까 20, 30년 다니다가 딱 퇴사할 때 2, 3억 막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냥 모을 수 없는 돈들이에요. 하지만 오래 다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진짜 20년, 30년, 많게는 40년까지도 회사를 다니고 은퇴를 할 때 이걸 한 방에 줘요. 곱하기 몇. 한 방에 주니까 이게 전부 다 수억 원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이걸 받으셨어요. 은퇴할 때. 왜냐? 이거는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안 지키면 뭐가 되냐? 임금 체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안 준 돈이요. 집계가 안 되는데 수백조 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목돈 한꺼번에 줘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못 주지. 경영 상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 퇴사해요. 막 축하받아요. 가요. 계산해봤는데 얼마야? 3억이에요. 회사에 그거 못 주는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근데 만약에 못 줬어요?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아니, 그 벌은 할 수 있겠지. 못 받잖아요. 또 하나, 수많은 직원들이 은퇴를 하니까 퇴직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우르르 은퇴를 하겠어요? 회사가 망해서.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직원들이 한꺼번에 실업자가 됐는데 퇴직금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저 회사 꾸리고 있죠? 항상 무슨 걱정한 줄 알아요? 퇴직금? 아니, 항상 퇴직금을 걱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이 시장에 이런 거 변동이 크잖아요. 목돈이라는 게 그렇게 막 쌓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로 투자를 하고 다른 데 활용을 하지 그냥 이 회사 계정에다가 막 쌓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안정적이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저조차도 언젠가 깻님의 퇴직금을 위해서 이번 달 빼놔야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 되면 돈이 있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요? 아니 제가 나쁜 게 아니라 계약서를 그렇게 제목했어 이제. 퇴사는 언제 할지 모르는데 사업은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급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오래돼서 쉽게 안 되는 거지 아마 그 못 받은 그 많은 돈들이 수백조 원이 될 거란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임금체불이 생기니까 어떤 게 생겼냐?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를 언제 하냐면 퇴직연금 딱 들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나 보네? 이름에서 그것만 유추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퇴직연금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립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회사가 만약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깻님이 9월 달에 입사했잖아요. 9월 달에 딱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년 채웠으면 깻님이 이전에 받았던 1년 동안의 급여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12분의 1을 하면 한 달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원래라면 회사에서 언젠가 깻님한테 줘야 될 돈 이렇게 빼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예 밖에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이체를 해야 돼요, 제가. 아 강제? 이제는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 자, 퇴직금 제도는요, 이렇게 회사가 있고 근로자가 있으면 이 둘만의 문제잖아요. 둘만의 문제. 이 사람은 계속 일을 하는 거고 여기는 계속 돈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왜 안 줘? 그러니까 돈이 없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세기로 느는 거예요. 뭐뭐 있냐? 회사가 있죠, 근로자가 있죠. 그냥 은행이라고 할게요. 이제 은행이 하나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근로자가 일해요. 1년을 채웠어요. 그럼 근로자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고 1년이 딱 되는 순간 회사에서 1년 됐네? 이 사람 한 달치 월급 얼마지? 아, 얼마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을 이체를 해요. 자, 은행에 깻님의 이름의 계좌로. 그러면 그거 누구 돈이에요? 네, 깻님 돈이죠. 깻님 돈이잖아요. 회사가 손 못 대요, 함부로.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됐어요. 또 1년 지났어요. 또 1년이 지났네? 또 이체를 하죠. 또 한 달치. 또 1년 지났어요. 또 이체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 지금까지 내가 뭘 설명한 거예요? 자신 있게 퇴직금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못 받죠. 퇴직금 못 받죠. 회사랑 상관없어요. 저 돈은 완전히 독립돼가지고 분리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순간 어쨌든 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이 불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가 그게 생기죠. 예를 들어, 자, 깻님이 10년을 다녔어요. 대략 얼마가 들어있겠어요? 최소 3천 이상이죠. 도중에 급여가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더 올라 있겠죠. 수천만 원이 들어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깻님 계좌에 앞에 오래 다녀가지고 5천만 원 막 들어가 있어요. 이제 5천 정도 되면 요거 1%만 해도 50만 원입니다. 그러니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퀴즈. 이거 운용 잘했어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예를 들면 10% 수익이 났어. 500만 원이 나왔어요. 500만 원 누구 돈이에요? 내 거. 그쵸? 그렇게 되려면 누가 주문 넣어야 돼요? 깻님이. 깻님, 그게 DC입니다. DC는 제가 한 일은 깻님 계좌에 이렇게 300만 원 넣고 저는 끝. 저는 어쨌든 줬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럼 깻님은 뭘 해야 되죠? 인출 같은 거 안 돼요. 주문만 하는 거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돈 들어왔네. 이걸로 뭐 하지? 운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불어나는 돈은 전부 깻님께 되는 겁니다. 아, 은행이 불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에다가 제가 불린다.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나의 퇴직금을 이렇게 맡겼을 때 은행에서 해줄 수가 없겠죠? 왜냐? 예금해주면 왜 이 수익이 낮아요? 이럴 거고 투자를 하면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DC의 구조입니다. DB는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냥. DB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게 DC고 이게 제일 좋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회사가 더 커지고 누군가 직원이 생긴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 막 2명, 3명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은 제도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퇴직연금 제도 좋은 건 알겠어요. 자, 이 좋은 퇴직연금 제도를 다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도 운영을 안 해줘. 몰라?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 임직원이 300명 넘으면 그 회사는 엄청 대기업이잖아요. 300명이 넘는 회사들은 퇴직연금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한 비율이 90%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다닌다 하면 일단 너 어디 들어갔어? 대기업 들어갔어? 이러면 너 퇴직연금 제도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까 말했던 장점 때문에 그냥 당연히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이거를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사실 여의치 않고, 왜냐? 아까 저기서 보면 퇴직연금 제도를 하게 되면 돈을 넣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은행을 예로 들었지만 그 은행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 금융기관들이 증권사, 보험사, 은행 이런 데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안 해주죠. 합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테니. 그래서 중소기업 30인으로 딱 잘라봤더니 24%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70몇 프로에 가까운 그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개수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거 알죠? 그의 대부분은 퇴직연금 제도를 못하고 있다, 또는 하고 싶어도 안 해준다. 그럼 못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개인들은 노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열고 IRP 열고 혼자 스스로 준비하는 거고, 회사는 퇴직금 제도 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퇴직금 제도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로자가 그냥 회사 믿는 수밖에 없죠. 나중에 잘 주겠지. 그러면 임금체불에 대한 게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대기업들은 뭐 돈 원래 많은데. 보리님 회사 외국계예요. 퇴직연금 제도 뭐죠? 몰라요. 아니, 자기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DB? 맞아요, DB. 근데 DB에서 DC로 바꿀 순 없어요, 개인이? 바꿀 수 있게 해주죠, 요새는. 혹시 알아서 해주는데요? 라고 했는데 열어봤는데 DC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자, 깻님은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죠? 퇴직금? 네, 우린 퇴직금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어야 돼요. 임금체불 막아야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1번, 퇴직연금 제도는 참 좋은 거다. 2번,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혹시 DC라면 내가 잘 해야겠구나. 3번, 많은 중소기업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들어봐도 이걸 뭐 한 개인이 한다고 되겠어요? 누가 나서야 됩니까? 큰 사람. 큰 사람이 큰 사람이 나왔습니다. 큰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나옵니다. 든든한가요? 네. 아니,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들으면 알 정도의 큰 공공기관이 주는 위압감은 있죠. 자, 근로복지공단이 등판했습니다. 등판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A 중소기업 직원 한 2명, B 중소기업 직원 한 10명, 자, C 중소기업 직원 한 3명 달려 있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등판했습니다. 자,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 생각해봐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묶어요? 묶어요. 기금을 만드는 거죠. 요렇게. 자, 기금을 만듭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어차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 누가 얼마 받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쫙 뿌리죠. 퇴직연금 가입하세요. 저한테 아까처럼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근데 푸른 씨앗이라는 것의 존재조차 모른다면 퇴직연금 우리가 안 돼, 그거야, 안 해줘,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읍니다. 요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담았어요. 여기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담았어요. 여기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담았어요. 자,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될 그 재원들 모으면 엄청 크겠죠. 이게 지금 대략 5천억. 자, 이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 나온 거는 2022년 4월. 근데 첫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9월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년 반 정도 된 거죠. 1년 반 동안 모인 게 돈 금액으로는 5천억. 그 다음에 여기 이 근로자들의 수는 대략 8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이 회사들의 수는 대략 한 15,000개 됩니다. 많죠? 자, 1년 반 만에 이만큼 모였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하겠다고 모인 회사들 쫙 모였어요. 돈이 다 모였어요. 자, 5천억이면 진짜 큰 돈이 됐잖아요. 기금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죠? 재산명. 역시 우리 채널의 충성 구독자입니다. 아, 참고로 시청자분들이 저분 누구시지? 할 수 있는데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예요. 아, 진짜 자산 배분해야 되죠. 왜냐? 이거 노후 자금이잖아요. 목돈이잖아요. 그리고 남의 돈이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자산 배분해야 돼요. 자산 배분밖에 답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을 잘 하죠. 그리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 때문에 지금 대략 1,000조 원 가까이 모이는데 그 안에 중에서 수익금이 500조가 넘어요. 절반 이상이 수익금이에요. 수익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산 배분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한 개인에게 자산 배분하세요,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게 돼요? 개인이 생각하는 투자금이 불어나는 속도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후 자금은 자산 배분을 다 해도 보통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 어차피 출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깨지지 않게 장기적으로 엄청 크게 불리려면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5천억이라는 돈을 이제 자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공동의 돈이잖아요. 15,000개 기업에 돈을 담아놨어요. 이거 누가 운영해요? 쟤한테 맡기면 안 되겠죠? 저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방법이? 증권사. 그렇죠. 어쨌든 위탁을 준 거예요. 운용을 오래전부터 원래 하고 많이 하는 이 자산 배분만큼은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2개의 금융사가 붙어 있어요.
요거 절대 광고 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붙어 있냐면 특이하게도 하나는 삼성자산입니다. 당연히 자산 배분하는 모든 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굴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곳은 미래세 증권입니다. 왜 특이해요? 자산운용사가 아니죠. 근데 어차피 증권사에도요, 자산 배분에 대한 모든 거는 자원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감안돼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요렇게 두 개의 금융사가 여러 조건들 충족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관이 지금 이 돈을 굴려요. 비싸요? 비싸요. 어떤 게 비싸요? 그러니까 뭐가 비싸? 근데 제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수수료 뭐 맨날 많이 가져가니까. 아니 근데 수수료를 아, 낮출 수는 없겠네요 그럼? 수수료 낮추는 방법은요? 그 엄청난 비밀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을 해봐도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했어요. 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모아놓고 있던 그 퇴직금 재원이 통째로 금융사로 가죠? 그리고 그걸 어쨌든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작업을 해주려면 내가 그 돈을 맡기는 그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수수료를 많이 빼갈 거 아니에요? 그 운용관리 수수료랑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두 개가 나가게 되는데, 일단 평균적으로요, 잔고에 은행 기준으로 한 0.5% 됩니다. 은행 아닌 곳은요? 보통 증권사 같은 곳 기준으로 0.2% 정도 됩니다. 퇴직연금 자체도 사실 금융사가 엄청 할 일이 많잖아요. 처음에 이거 제도 세팅하는 것부터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다 되고 나서 비베이스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0.5에서 0.2 정도 되거든요. 작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이게 5천억이잖아요, 특히. 어쨌든 수많은 기업들의 돈 뭉치 이거를요, 이제 이 금융사들이 열심히 굴립니다. 열심히 굴려가지고 2023년도에는요 수익률이 무려 7%가 나왔어요. 오. 잘했죠? 목표치가 세팅이 돼 있거든요. 자산 배분은 목표치가 있잖아요. 목표치가 4.4%예요. 근데 뭘 투자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네, 다 나옵니다. 그런 게 사실 기금의 장점이잖아요. 우리 국민연금 이렇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봤죠? 어떤 느낌 들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등판해가지고, 야, 너희들 퇴직연금 하고 싶어? 이게 문제는 A가 만약에 우리 박건민TV 구독자라면 하고 싶어해요. 우리 퇴직연금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근로자 2명이어서 사실 엄두가 안 나요. 근데 하고 싶어? 오케이 들어와요. 오케이 들어와요. 다 모았더니 이만큼이 됐어. 그리고 야, 운영해야 되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돈은 우리은행에 들어있습니다. 수탁은 우리은행인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이 돈의 보관을 안전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운용하는 것은 삼성자산이랑 미래증권이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굴려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도 잘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주 성공한 제도예요. 그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하는 거 없이 다들 만족스럽게 아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욕심을 더 부리고 싶어요? 더 많이 하게? 그렇죠. 더 많이 해야죠. 왜냐면 이제 24% 그걸 올리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쓰느냐? 지원금. 역시 깻님 좋아하는 거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좋은 제도를 이제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여기다 부스트를 더 걸자 해가지고 지원금을 줍니다. 자, 우리의 큰형님, 금복이 형님 이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금복이 형님 있어요. 자, 이제 가입된 사람들은 잘 굴러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가입 안 된 사람, 예를 들면 A라는 회사, 그리고 여기에 딸려있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를 새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사업주? 직원? 둘 다 줍니다. 너무 좋은 제도. 얼마나 줘요? 얼마나 주냐면요, 10%를 줍니다. 10%요? 그러면 그 7% 수익률 플러스 10%인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사장이랑 직원이 있어요. 정확히는 뭐라 불러요? 여기서는 뭐 사업주 이렇게 부르죠, 보통. 근로자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돈 덩어리가 있습니다. 무슨 돈이 있죠? 바로 기금이 있습니다. 푸른 씨앗에 가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퇴직금을 저기다가 이제 보낼 거예요. 가입을 하면 이제 이 사장은 여기로 이제 뭘 보내야 됩니까? 돈을 보내야 되죠. 여기다가 이제 돈을 보내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고 이제 돈을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그 돈 보내는 거는요, 회사의 의사에 따라서 분기 1회 보내도 되고 반기 1회 보내도 되고 1년에 한 번 보내도 돼요. 쪼개서요? 왜냐면 부담되니까. 예를 들어서 깻님이 1년을 딱 채웠을 때 제가 한꺼번에 푹 보내도 되겠죠. 근데 그것도 좀 부담되니까. 왜냐? 직원이 20명, 30명인 곳은 사실 그 돈도 진짜 크거든요. 급여를 한 번 더 줘야 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데는요, 1년에 2번 아니면 분기 1회 이렇게 쪼개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원 것도 1년 다녔을 때 한꺼번에 주려면 300이지만 그걸 1년에 2번 쪼개주면 150, 150. 왜냐면 서로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분담금이라 부릅니다. 분담금. 이런 직원들에 맞는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분담금이라는 돈을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직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어볼게요. 자, 월급이 300인 사람이 있고 월급이 268만 원인 사람이 있고 월급이 15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회사를 다닐 때마다 회사에서는 돈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돈을 얼마 넣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급여는 300을 넣어야 되잖아요.
300 넣었어요. 근데 지원금은 안 나와요. 지원금의 기준은 최저임금의 130%를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많은 사람은 일단 빼는 거죠, 여러 부분에서. 그럼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요 268만 원입니다. 급여가 268만 원인 사람이 1년을 다니면 자기 이름으로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268만 원이죠. 거기에 10%만큼을 지원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268만 원 넣어주겠죠. 15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채웠으니 이렇게 또 150만 원을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서 268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을 10%를 얹어줍니다. 얹어줘서 어떻게 되냐면, 자, 300만 원인 사람은 268만 원 넘으니까 안 줘요, 따로. 그냥 이 돈만 들어가는 거고, 268만 원인 사람 있네? 이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쭉 와서 돈을 여기 보태줍니다. 얼마를 넣어주냐면 26.8만 원. 그 다음에 150인 사람은 15만 원 더 얹어줍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제도 하는 게 나아요? 이거 하는 게 나아요? 프레시야. 무조건 낫죠. 그리고 이거 무시 못해요. 이게 매년 쌓이면 10% 계속 얹어주는 거잖아요? 평생 얹어줘요? 아니요. 3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268만 원은 사람이 예를 들면 최대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저 사람이 3년 동안 그대로 다 268만 원 급여를 받으면서 10%를 다 받으면 대략 얼마예요? 자기가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의 합이 80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받으면 이 보조금의 합이 대략 80만 4천 원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직원 한 명이 요만큼이에요. 직원 30명. 요거 30배면 얼마죠? 대략 2,400만 원이 넘죠? 요만큼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회사에다가 내려다 주는 보조금이 됩니다. 근데 회사는 뭘 줘요? 놀라운 게 지금 이렇게 돈을 줬잖아요. 이 직원들의 분담금만큼 요만큼 저렇게 부었잖아요. 방금 줬던 그 돈을 또 회사에다가 내려줍니다. 그냥 줘요? 그냥 써도 돼요? 혹시 지원이면은 회사에서 90%만 내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2,412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30명이서 인당 8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원이 작으면 어쨌든 인당 80만 원 정도를 뭔가를 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제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이 그만큼이 나와요. 그러면 또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사장의 입장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회사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 사장이 왜 좋아하게 되느냐? 회사의 계정에 직원 한 명당 분담금의 10%만큼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최대 26만 8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인당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최대 30명 일하면 이것도 2,412만 원이 됩니다. 2,412만 원이라는 돈이 3년에 걸쳐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돈으로 뭐 하면 되겠어요? 직원 복지. 봐봐요. 이거 받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이걸로 해서 받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다시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자, 이게 1번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돈은 어차피 푸른 씨앗 해가지고 이거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이니까 보통 이걸로 뭘 하면 명절날 줍니다. 그냥 복리후생비로 쓰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비용 처리됩니다. 지원금 받은 게 쓴 것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딴 걸로 써도 돼요? 회사에서? 그렇긴 하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약속할게요.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게임이 마음의 소리가 나와서 마음의 소리. 아, 그래요? 안 줄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우리 사장 누구지? 아, 저 앞에 있는 사람이었지? 저 사람 안 줄 것 같은데. 제가 약속할게요. 줄게요. 줍니다. 자, 박제됐어요. 자, 가입은 할 수 있어요. 그 분납금은 제가 이제 계속 내게 되겠죠. 아마 분기가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분기해놓고 계속 넣게 되겠죠. 지원금을 안 받아도 하는 게 낫다.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무조건 하는 게 나아요. 누구나. 이게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적금이 왜 항상 이기는 투자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적금으로 큰 돈을 몹니다. 수익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원금이 쌓이는 것을 이기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금이 쌓이는 게 짱이에요.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야 2천만 원이라는 돈 내놔 이러면 잘 못 모으거든요. 근데 적금을 해놓으면 모아지잖아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따로 안 모으고 먼 미래에 갑자기 생길 것에 대한 부담은 그걸 제대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중소기업들이 이거 이용해가지고 깨작깨작 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적금처럼 깨작깨작 내가지고 그 사람이 노후자금 미리 모아주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여기서 말하기 되게 부적절할 수 있는데 직원이 퇴사할 때가 생기잖아요. 퇴직금 진짜 부담스러워요. 보통 막 1년 이 정도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1년 다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달에는 약간 2달치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확 달라요. 근데 좀 큰 회사는 훨씬 심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한 3년, 4년만 다니다가 나가게 돼도 진짜 1,000만 단위의 돈이 그냥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거 부담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제도의 장점을 이용해야 되고 지원금 말고도 장점이 또 있습니다. 수수료? 오! 자, 우리 지금까지 다 떠올렸을 때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좋은 거 1번은 퇴직연금 제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인 것보다 아까 불려가지고 수익률 막 올라오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초과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런 거 다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금복이 형님께서 지원금을 그냥 한 회사에 최대 2,400씩 직원들한테 주고 사장님한테 줘요. 그리고 이거 쓰는 것도 되게 뭐랄까, 그렇게 이게 막 타이트하거나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줍니다. 3년을. 이게 엄청난 혜택이 되잖아요. 이게 지원금의 혜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혜택이 있는 게 방금 깻님이 말한 수수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몇 년? 4년. 그럼 누가 줘요? 정부가 줘요? 그렇죠. 생 무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내가 뭔가 무료로 받는다는 건 누가 내주는 거예요. 금복이 형님께서 다 내줍니다. 금복이 형님 그러다 돈 없으면 어떡해? 자,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사람이 빨리 망합니다. 봐봐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모두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돈을 계속 붓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기금은 갈수록 계속 커지는 구조예요. 또 거기다가 복리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덩치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5천억이 돼 있지만 이게 아마 머지않아 그냥 1조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돈을 계속 붓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아까 금융사가 붙어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는 삼성과 이제 미래에셋이 붙어 가지고 운용을 해줘요. 자, 이 큰 돈을 굴리게 되면요, 보통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의 수수료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높다면 0.5%, 낮아도 한 0.2% 정도의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것을 이 금융사들의 주수익원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 수수료를 어디에 부과돼요? 이렇게 회사에서 다 나눠내는 거예요. 왜냐?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니까. 결국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뒤에는 회사가 수수료 내야 돼요? 근로자가 안 내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줘요. 그리고 그걸 그냥 복지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내주는 거예요? 금복이 형님께서 다 내주십니다. 4년 동안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새로 가입하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가입하는 친구 여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야, 우리도 직원 몇 명 없는데 이걸 받아준다고? 받아주고 4년 동안 수수료는 무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S와 M님께서 열심히 굴려가지고 목표는 4%, 그 이상의 수익률을 자산 배분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사실 모두가 윈윈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이 구조가 4010K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가지고 잘 굴러가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 또는 가만히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훨씬 큰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금 제도라면 20년을 다녔어요. 관둘 때 관두기 직전 3달 동안 받았던 월급을 평균해가지고 그거 20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급여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큰 돈을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용을 하지 않는 퇴직금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 화폐 가치가 진짜 완전히 가루가 되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뒀다가는 20년, 30년을 다녀도 옛날처럼 그걸로 노후를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일찍 투자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DC로 전환을 해가지고 일찍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일찍 투자를 할 수 있게 DC로 열심히 바꿔요, 회사들이. 아까 보면 큰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90% 이상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DC로 했을 때 문제. 근로자 진짜 많잖아요? 몇 명이나 운용을 할까요, 제대로? 통계가 무섭습니다. 진짜 이 통계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DC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을 만지 알아요? 아니 설마 1은 너무하지 않아요? 충격적이게도 1.5%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고금리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반영된 게 저 정도예요. 저게 의미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옛날에 퇴직연금 깻님이랑 같이 우리 통계했던 건 다 예금입니다. 1.5는 너무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뭘로 운영해요? 예금으로 운영해요. 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왔냐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까지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자, 이거는 혹시나 퇴직연금 계좌에 고객이 돈을 가만히 현금으로 두고 아무것도 안 사고 가만히 둔다면 사전에 약속된 무언가로 자동으로 사지도록 하는 것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디폴트 옵션에도 예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미치겠어요. 예금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금 너무 좋아해.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생 투자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과거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 이러면 바로 막 테마주 사는 걸로 이렇게 다 가니까 투자에 대한 인식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요, 충분히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걸 대신해주는 TDF라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이걸 위해서 생겨난 개념들인 거죠. 이걸 다 합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만큼은 딱 보면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요거는 선택 못하게 놨어요. 왜냐? 선택하게 하면 또 뭐예요? 예금. 그래서 이 돈만큼은 그냥 위탁으로 바로 맡겼습니다. 목표 수익률만 정해놓고 여기 운용사들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세팅되어 있는 게 한 4.4 정도 되는데, 지금 포트 열어보니까 82%인가가 채권이에요. 지금 82%로 7%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식이 커져야 될 시기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큰 이제 금융사들은 굳이 우리가 주식을 많이 늘리지 않고도 적어도 목표 수익률 정도만큼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사의 역량들이라는 게 초과 수익을 이만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이름 걸고 하는 자문사나 자산운용사의 영역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 관리 툴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몇 년이 누적이 된다면 이게 10년 하면 4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가를 이겨가면서 복리를 누려가면서 이 돈을 극대화시키도록 커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푸른 씨앗의 목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요, 되게 푸른 씨앗의 후원을 받은 영상 같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저는 평생 예금한테 졌거든요. 예금한테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자산관리사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큰 회사가 퇴직금 제도였다가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 직원이 계좌를 떼야 돼요. DC로 간다면. 그러면 인근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출동을 해요.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계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받으면서 디폴트 옵션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받게 되겠죠. 그렇게 받으면 당시에는 경향이 없으니까 일단 현금성 자산이나 그런 걸로 다 해두거든요. 자, 해두고 할당을 받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고객 진짜 리스트가 이만해요. 전 직원들 다 있으니까 그냥 전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현금으로 돼 있으니까 전화하면 스팸인 줄 알아요. 본인의 퇴직금이라는 본인의 돈이 금융사에 있다는 사실을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교육도 안 돼 있고 사실 뭐 그 예금으로 둬도 저랑 큰 상관없어요. 큰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로 아니 6대4를 하든 연구포트를 하든 아니면 채권 ETF를 사든 정말 조금 떼어가지고 뭐 나스닥을 사든 정 안 되면 TDF라도 사든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결국 나올 때까지 예금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예금이면 다행이에요. 예금은 돈을 묶는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돈은 다 현금성 자산. 참고로 MMDA라고 부릅니다. 우리 MMF랑 비슷한 개념. 금리 낮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의 DC의 평균이 1.5라는 게 최선을 다해서 현금으로 두지 않으면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DC에 1.5인 거예요? 네, 놀랍죠? 이게 뭐냐면 나 잘 모르니까 일단 예금. 근데 잘 알고 나면 나도 할 거야. 근데 사는 게 바쁘고.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퇴직연금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간투가 필요한 거예요. 간접 투자. 미국의 운용사가 왜 그렇게 큰 거예요? 다 간접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왜 맡겨? 뭐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간접 투자로 넘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푸른 씨앗 보면 금융사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0.2에서 0.5 정도의 보수 내고 ETF 가지고 짜는 거, 정 안 되면 TDF라도 사는 거, 그리고 그런 자산들의 ETF의 보수나 TDF의 보수나 이런 거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제일 낮아요. 근데도 우리는 돈 드는 거 아닌가? 예금을 택한다니까요. 잘못된 겁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막 금융사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도 구독자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저걸 왜 돈 내고 해?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하고 아닌 분들은 얘기라도 좀 해줘라는 거죠. 주변에서 야 현금으로 두지 말고 TDF라도 해 이런 식으로. 평생 예금한테 졌기 때문에 푸른 씨앗만큼은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요? 제가 금융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증권사랑 운용사 다 다녔잖아요. 증권사랑 운용사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아직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푸른 씨앗 엄청 물어봤겠죠? 왜냐면 안 물어보면 알 수 없는 게 되게 많으니까. 마치 금복 형님께서 아이고 이런 또 좋은 일을 하는 친구가 있구만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사은품을 조금 줬어요. 금복이 형이 준 거예요? 일단 금복이 형님이랑 삼자 형님이랑 누나는 없어요? 형님밖에 없어요? 금복이 형님이랑 삼자 누나랑 미정이 누나 거기 이렇게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푸른 씨앗 컨텐츠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상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줄 건데 록십당에서 우와. 핸드크림을 무려 10개 무슨 핸드 크림인데요? 짠 이겁니다. 요만한 통 안에 2개가 들어있고 이게 단가 좀 세대요. 거의 3만 원. 10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푸른 씨앗 컨텐츠 만들 때 구독자분들한테 드릴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뭘 하면 되죠? 여기 영상에 댓글로 아니면 다른 거 해볼래요? 선착순 5명, 랜덤 5명 어때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단 사람은 신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필요해요. 과연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일까? 근데 1번이 맞추면 그냥 다 맞추는 거 아닌가 그러면? 모르죠. 그거 다 따라잡을지도. 다 틀리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퀴즈의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정답을 맞춘 선착순 5명과 그리고 랜덤 5명 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낼게요. 자, 오늘 영상에 우리 금봉이 형님께서 이 푸른 씨앗에 가입을 하는 한 회사에다가 내려다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총합은? 3년 기준? 수수료는 빼고. 그쵸. 지원금의 총합은. 맞아요. 당첨자는 이 영상이 올라간 일주일 뒤 밤 9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푸른 씨앗이 노후 준비를 위한 큰 나무가 될 씨앗을 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씨앗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SD카드 날린 거 날리고 나서 지금 텐션이 안 나오는 것도 나오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네. 다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아까 거기서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갑자기 하다가 심으로 구현진 잘하네. 동영상이랑 달면 되죠. 영상을 날린 관계로 잠시. 카트가 가지 찼다는데요? 헐, 안 돼. 박보미 TV. 박구미 TV